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귀한 딸인데 왜 거기만 가면 내가 초라해져야 해?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저녁, 저는 마트 카트를 밀며 시댁 차례상에 올릴 재료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추, 밤, 배, 사과, 나물 3가지, 생선 2종류.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문자로 보내주신 목록을 핸드폰에 캡처해 두었던 게 올해도 그대로 유용했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서도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제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계산대 앞에서 총액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18만 3천 원. 엄마, 나 과자 사줘. 5살 막내 서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에 있어. 추석 끝나고 사줄게라고 달랬습니다. 서준이의 입술이 삐죽 나왔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대답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데 중학교 2학년 큰딸 지민이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엄마, 수진이네는 추석에 제주도 간대. 5성급 호텔 풀빌라래. 그래? 좋겠다. 제가 무심코 답하자 지민이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명절에 여행 안 가? 애들 다 가는데. 우리는 할머니 댁 가야지. 맨날 그것만 해. 지민이가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초등학교 4학년 둘째 현우는 거실 소파에서 게임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장본 것들을 하나하나 넣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돼. 일주일만. 저녁 8시 남편 재혁 씨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저는 재빨리 테이블을 닫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남편은 만족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추석에 큰아버님 댁에서도 오신대요. 모처럼 다 모이신다고. 아, 그래? 그럼 인원이 많겠네. 준비 많이 해야겠다.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댁이라는 건 곧 비교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큰아버지는 강남에서 대형 한의원을 운영하시고 큰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수집하는 게 취미이셨습니다. 시누이 지영 씨는 대기업 과장이고 그 남편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편은 중견 제약회사 대리, 저는 전업주부. 강남이 아닌 경기도 분당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고 저는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작년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유난의 친정은 좀 조촐하니까 우리가 많이 챙겨줘야지. 동정 어린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누이 지영 씨가 옆에서 거들던 말도요. 올케 언니 친정에서 도움 많이 받으시죠? 아, 맞다. 친정에 동생 하나밖에 없으시다며? 네. 남동생 하나 있어요. 어머, 동생분은 뭐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동생 민수는 35살이 되도록 변변한 직장도 없이 늘 후드티 차림으로 PC방이나 카페를 전전하며 사업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아, 지금 사업 준비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청년들 힘들잖아요. 뭐, 지영 씨의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따르는 척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유나야, 추석 때 시댁 가는 거지. 엄마 아빠는 조용히 지낼게. 신경 쓰지 말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이러셨습니다. 당신들은 괜찮으니 시댁 눈치나 보지 말라고, 며느리로 잘 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엄마, 추석 지나고 바로 갈게.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약 잘 먹고 있어. 너나 잘 지내라.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또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엔 동생 민수였습니다. 누나, 추석 때 시댁까지. 나는 일 있어서 못 가. 조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너도 명절에 밥은 잘 챙겨 먹고, 라면만 먹지 말고. 키읔키읔 걱정 마. 요즘 바빠서 밥 잘 챙겨 먹어. 누나도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동생의 문자를 읽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빠서라는 말이 허공에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늘 바빴습니다. 뭐가 바쁜지는 모르겠지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벌써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추석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댁 대가족이 모인 자리, 큰아버지 댁과의 암묵적 비교, 시어머니의 은근한 한마디, 시누이의 날선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백도 없다는 그 시선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아이들 아침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댁은 차로 1시간 거리, 아침 9시까지 도착해야 차례 준비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일찍 와서 도와줘야 집안이 돌아간다고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전을 부치는 동안 남편이 일어나 씻었고 아이들을 하나씩 깨워 옷을 입혔습니다. 지민이는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해라고 투덜댔고 현우는 게임기를 챙기려다가 제 눈치를 보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막내 서준이만 졸린 눈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가기 싫어. 조금만 참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 댁에 가면 늘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애가 왜 이렇게 산만하냐며 타박하시는 것을 아이도 느꼈으니까요. 오전 8시 50분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미 시누이 지영 씨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깔끔한 한복 차림이었고 그 옆에 변호사 남편은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 왔어요? 응, 지영아. 일찍 왔네. 우리 어제 저녁에 왔어요. 엄마 도와드리려고.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라는 건 제가 오늘 새벽부터 서둘러 온 것이 무색해지는 말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를 묻히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 유나 왔어? 지영이가 어제 와서 많이 도와줬어. 역시 딸이 최고야.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뭐 애들 셋이나 있으니까 바쁘지. 그래도 며느리는 일찍 와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큰아버지 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이 시끌벅적해지고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 형님,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시죠? 큰어머니는 명품 한복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계셨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거실로 들어오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재혁아.
회사 일은 잘 되냐? 네, 큰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약업계 힘들다던데. 월급은 제때 나오고. 남편의 대답이 잠깐 머뭇거렸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그래도 대기업은 아니니까 불안하겠지.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부장 달았다고. 거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접시에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례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부부와 시누이 부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고 모두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유나 씨, 이번에 음식 준비 많이 했어? 큰어머니께서 물으셨고 저는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지영 씨가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좋지. 근데 유나 씨 친정에서는 차례 어떻게 지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친정은 간단하게 지내요. 부모님 두 분이랑 동생이랑만 있어서요. 아, 맞다. 친정이 조촐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럼 차례상도 간단하게 하겠네요. 큰어머니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비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누이 지영 씨가 거들며 물었습니다. 올케 언니 친정 동생분은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 아직이야. 어머, 35이면 좀 늦었네요. 무슨 일 하세요? 제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사업 준비 중이야. 아, 그러시구나. 요즘 청년들 취업 힘들잖아요. 근데 사업은 뭐 하시려고? IT 쪽이래. 와, IT. 요즘 핫하긴 한데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요? 망하는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데. 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와인 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친정백 없으면 며느리도 힘들지.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유난의 친정은 좀 조촐하니까 우리가 많이 챙겨줘야죠. 재혁이가 시집은 잘 왔네. 우리 집안이 든든하잖아. 큰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혼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큰아버지, 농담이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명절인데 뭐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누나,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중요한 미팅? 추석 당일에?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시누이와 큰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올케 언니 친정 진짜 별로인가 봐요. 동생도 백수고. 그러게. 재혁이가 고생이 많겠어. 저런 집안이랑 혼인하면 나중에 집만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나 씨는 착하잖아요. 애들도 잘 키우고. 착한 건 좋지. 근데 요즘 세상에 착하기만 해서 뭐해. 친정백이 있어야지. 두 사람이 웃으며 거실로 돌아가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4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라디오만 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앞만 바라봤습니다. 큰아버지 말씀. 너무하지 않았어? 엄마가 또 친정 이야기 꺼내실 줄 알았어. 그냥 웃고 넘기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동생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누나 미안. 미팅 끝났어. 시댁에서 힘들었지? 조금만 참아. 내가 곧 뭔가 보여줄게. 뭔가 보여준다고? 저는 동생의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백수가 무엇을 보여준다는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인 사람. 비록 백수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유일한 가족. 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서씨 가문 대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단톡방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시누이 지영,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총 7명이 있었습니다. 다들 있니? 중요한 얘기 좀 할게.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겨울에 가족여행 어때? 오래간만에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 좋아요. 어디로 가요? 제주도 어때요? 요즘 제주도 풀빌라 펜션들 좋던데. 그래, 제주도로 가자. 내가 좀 알아볼게. 2박 3일 정도? 저는 핸드폰을 들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2박 3일. 풀빌라 펜션.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비행기값, 숙박비, 식비, 렌터카. 한 가족당 최소 500만 원은 들 것 같았습니다. 좋지.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오래간만에 제대로 놀아보자고. 엄마, 펜션 예약은 제가 알아볼게요. 제 친구가 여행사 다녀서 할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지영아. 역시 딸이 최고야.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하자. 각자 부담. 그 네 글자가 화면에서 튀어나와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남편 재혁 씨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이 단톡방 내용을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 형편에 부담되지 않아요? 지민이 학원비도 아직 안 낸 것 있고.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가는데 우리만 안 갈 수는 없잖아. 눈치 보이고. 하지만 카드로 끊으면 돼.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 지영 씨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펜션 알아봤어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오션뷰 풀빌라인데 평수도 넓고 시설도 좋대요. 한 가족당 450만 원이에요. 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예약해요. 좋아, 지영아 예약 부탁할게. 네. 그럼 다들 각자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유나 언니네도 괜찮으시죠? 화면 속 유나 언니네도 괜찮으시죠? 라는 문장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핸드폰을 보더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우리 저축한 거 다 쓰고 카드비까지 져야 하는데.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만 안 간다고 할래? 그럼 뭐라고 하겠어? 형편이 안 돼서요라고 말할 거야? 그럼 솔직하게. 유나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난 직장에서도 눈치 보고 집에서도 눈치 보고 살아. 그런데 명절 때나 가족 모임 때조차 내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 그냥 한 번만 참아줘. 응?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 맞다. 여행 갈 때 좋은 옷들 좀 준비하세요. 펜션에서 사진 많이 찍을 거니까. 저는 이번에 산 구찌 원피스 입으려고요. 나도 신상 샤넬 재킷 있는데 그거 입어야겠다. 우리 며느리들도 옷 좀 사입고 가. 사진 찍었을 때 보기 좋게. 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평범한 원피스들, 마트에서 산 티셔츠들, 몇 년 된 바지들. 명품 옷은커녕 제대로 된 여행복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흘린 눈물인지 정말로 슬퍼서 나온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야. 양파 때문이야. 엄마, 우리 제주도 간다며? 나 진짜 가고 싶어. 친구들도 다 갔다 왔는데 나만 못 가봤잖아.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갈 거야. 기대해. 현우가 방으로 돌아가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유나야,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니?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 들은 말들, 제주도 여행 비용 부담, 명품 옷을 입으라는 압박까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오래간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알겠니?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당하게.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밤 11시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남편도 방에서 잠든 후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80만 원. 여기서 이번 달 생활비를 빼면 제주도 여행비는커녕 아이들 학원비도 부족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이미 500만 원이 넘는 대금이 미납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동생 민수였습니다. 누나 아직 안 잤어? 응. 왜? 누나,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좀 도와줄게. 저는 핸드폰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야말로 돈이 어디 있니? 취직도 안 했잖아. 누나, 나 진짜 곧 잘 될 거야. 지금 하는 일이 대박 날 거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알았어.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누나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조금만 참아. 내가 곧 뭔가 보여줄게. 진짜야. 저는 동생의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뭔가 보여준다고? 백수 동생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은 이 외로운 싸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저는 다시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혼자라도.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을 확인하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동생 민수였습니다. 누나,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자 민수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15년째 입고 다니는 그 후드티는 여전히 낡았지만 동생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왜? 그냥 조카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애들 어디 갔어? 지민이는 학원 가고 현우랑 서준이는 방에 있어. 민수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매제는? 회사 야근이야.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나간대. 힘들겠네.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편의점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간식과 음료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먹으라고 샀어.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래. 고마워. 근데 너 돈은 어디서 나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백수 동생이 간식을 사왔다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나 요즘 일 좀 하고 있어. 무슨 일? IT 쪽.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은 늘 이랬습니다. 사업 준비 중 IT 쪽 일하고 있어. 구체적인 건 없이 막연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현우와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삼촌. 야, 우리 조카들. 오랜만이다. 민수가 아이들을 껴안았고 현우가 물었습니다. 삼촌, 오늘 뭐 하러 왔어? 응, 조카들 보러 왔지. 얘들아, 게임 좋아하지? 삼촌이 선물 하나 사왔어. 민수가 커다란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최신형 게임 콘솔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이거 진짜 비싼 건데. 현우가 눈을 반짝이며 상자를 열었고 서준이도 옆에서 좋아 날뛰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이거 얼마야?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 누나. 조카들 선물 하나쯤 삼촌이 사줄 수 있지. 하지만, 누나 진짜 괜찮아. 돈 걱정 마. 민수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설치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진짜 일하고 있어? 응, 누나. 나 진짜 일하고 있어. 회사도 있고. 회사? 어디? 응. 스타트업. 헬스케어 쪽. 너 그쪽 전문이었어? 공대 나왔잖아. 컴퓨터 공학과. 누나도 알잖아. 맞았습니다. 민수는 명문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지만 졸업 후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그 이후로 방황했습니다. 그래도 스타트업이면 월급은 나와? 나오지. 걱정 마. 민수가 차를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누나, 매제 회사는 어디더라? 응? 제약회사. 중견기업이야. 회사 이름이 뭐야? 대한제약. 왜?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아, 여기. 나름 괜찮은 회사네. 근데 매제 요즘 사업 확장 같은 거 생각 안 해? 사업 확장? 무슨? IT 쪽으로. 요즘 제약회사들도 AI 헬스케어 도입하고 그러거든. 매제한테 물어봐. 혹시 관심 있는지. 저는 민수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장사하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재혁 씨였습니다. 민수 왔어? 네, 매형. 오래간만이에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전히 후드티 차림인 민수를 보는 남편의 눈빛에는 무시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일하고 있어요. 일? 어디서? IT 스타트업이요. 아, 스타트업.
요즘 스타트업 많이 망하던데. 월급은 제때 나와?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슬쩍 쳤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오죠. 걱정 마세요. 그래. 근데 옷은 좀 제대로 입고 다녀야지. 맨날 후드티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투에 화가 났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뭐? 사실이잖아. 나이가 35인데 아직도 저렇게 다니면.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남편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내가 좀 심했네. 미안.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매형. 저도 이해해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조카들이랑 놀아줬으니 됐어요.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 아니에요, 누나. 약속이 있어서요. 민수가 가방을 챙기다가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워서 민수에게 건네주려다가 명함의 글씨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헬스메이트 CEO 서민수.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CEO? 민수가. 저는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회사 로고도 있었고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누나, 그거. 민수가 황급히 명함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아, 그냥 명함이에요. 장난으로 만든 거. 장난? 네. 친구들이랑 스타트업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만든 거예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누나, 조만간 또 올게. 응. 조심히 가.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CEO? 헬스메이트? 장난이라고? 하지만 그 명함은 너무 정교했습니다. 장난으로 만들기엔 너무 진지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명함까지 만들어서 다니네. 허세 좀 그만 부리지. 여보. 뭐? 혹시 민수가 진짜 회사 차린 거 아닐까?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이 무슨 돈으로 회사를 차려? 장난이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민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조카들에게 선물한 비싼 게임기, 그리고 그 명함.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그 명함 생각만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헬스메이트를 쳐봤습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2023년 설립. 대표이사 서민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생이 정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헬스메이트. 진짜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미안.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회사 안정화 안 됐을 때 소문나면 곤란할 것 같았어. 시댁에서 이용당할까봐 걱정도 됐고. 그럼 진짜 대표야? 응. 누나, 조금만 기다려봐. 곧 다 보여줄게. 내가 누나 명예 회복시켜줄게.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이 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고 저는 그 별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12월 중순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옆 좌석에서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태블릿을 보며 킥킥거렸고 저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 카드 대금 827만 원. 이번 여행으로 카드를 450만 원 더 긁었고 돌아가면 1,300만 원에 가까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렌터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지영 씨가 예약한 대형 SUV 2대였습니다. 다들 짐 실어요. 펜션까지 1시간 걸려요. 지영 씨의 밝은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어머니는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시어머니는 새로 산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산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의 오션뷰 풀빌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바다, 넓은 테라스, 개인 수영장까지. 한 채에 3억은 넘어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좋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와인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 다들 건강하고. 그러게요, 아버님. 이런 여행 자주 와야죠. 큰아버지께서 잔을 들며 화답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신선한 해산물과 고급 와인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은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화제를 꺼내셨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요즘 투자 하나 생각하고 있어. 투자요? 무슨 투자요? 남편이 물었고 시아버지께서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IT 쪽이야. 헬스케어 스타트업. 요즘 이쪽이 대박이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시아버지께서 핸드폰 화면을 보이셨습니다. 테크플로우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회사가 요즘 잘 나간대. 큰아들 친구가 여기 투자했는데 대박 났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큰아버지께서 물으셨고 시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5억 정도? 우리 한의원 수익금 중에 일부 투자하려고.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도 관심 있는데 자료 좀 보내줘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테크플로우 경쟁사를 쳐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테크플로우 헬스메이트 AI 헬스케어 시장 양대 산맥. 헬스메이트 테크플로우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 30대 CEO 서민수 헬스케어 업계 떠오르는 별.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떴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민수가, 아니 정장을 입은 민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헬스메이트 대표 서민수 35, 지난해 매출 120억 달성.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유나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시어머니께서 물으셨고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배 멀미했나? 약 먹어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방에 다녀올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헬스메이트 작년 매출 120억. 올해 목표 200억. AI 기반 개인 맞춤 건강관리 앱 가입자 50만 명 돌파. 대표 서민수 헬스케어의 민주화가 목표. 사진 속 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후드티가 아닌 정장을 입고.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테크플로우 헬스메이트에 밀려 시장 점유율 하락세. 업계 관계자 테크플로우는 마케팅에만 치중, 기술력은 헬스메이트가 월등.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손이 떨리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나야. 누나, 무슨 일이야? 제주도 잘 도착했어? 민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너, 헬스메이트. 진짜야?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알았구나.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누나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누나가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거 알았거든. 그래서 차라리 누나 스스로 당당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시댁에서 나 이용할까봐 무서웠어. 회사가 잘 된다는 소문 나면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해달라고 하거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됐을 때 다들 날 백수라고 무시했잖아. 근데 나는 포기 안 했어. 혼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투자자 찾아다니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걸렸어, 누나. 5년 동안 후드티 입고 PC방에서 코딩하면서 버텼어. 그리고 드디어 투자받고 회사 차리고 직원 뽑고. 민수야. 누나, 내가 이렇게 산 건 다 누나 때문이야. 누나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거 보면서 나는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 누나한테 떳떳한 동생이 되고 싶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 누나 스스로 당당해지길 바랐어. 동생 덕에 대우받는 게 아니라 누나 자체로 존중받기를 원했어. 근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시아버지가 테크플로우에 투자하려고 한다며? 어떻게 알았어? 업계 좁아. 다 들려. 누나, 테크플로우는 곧 망해. 내가 확신해. 정말? 응. 기술력도 없고 허황된 마케팅으로 투자자들만 속이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 들어간 거 알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가 거기 투자하시면 안 돼. 5억 다 날리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누나가 말려야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설까? 내가? 응.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누나도 알았고.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나, 울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누나 명예 회복시켜 줄게. 시댁 사람들한테 누나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동생이 저를 위해 이렇게. 거실로 돌아가니 여전히 시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테크플로우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에 미팅 잡았어. 직접 회사 가서 대표 만나고 계약하려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회사 괜찮으신가요? 응? 왜? 제가 좀 알아봤는데 경쟁사가 더 잘 나가는 것 같던데요.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유나야, 내가 무슨 투자를 알아? 이건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거야.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동생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서 민수의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진 속 동생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누나가 제대로 보여줄게.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시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테크플로우 대표 만나고 왔어. 계약했다. 축하합니다, 형님. 저도 2억 투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걱정 마. 대표가 직접 설명해 줬는데 내년이면 상장한대. 우리 돈 10배는 될 거야.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아니, 큰아버지 것까지 합치면 7억이 테크플로우에 들어갔습니다. 곧 망할 회사에.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응? 왜? 아버님이 테크플로우에 투자하셨대. 5억. 남편이 핸드폰을 보더니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5억? 큰 돈인데. 괜찮으려나? 여보, 나 사실 말할 게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생 민수. 사실 헬스메이트 대표야. 뭐? 테크플로우 경쟁사. 그리고 민수 말로는 테크플로우가 곧 망한대.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유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야. 민수가 5년 전에 회사 차렸어. 지금 매출이 120억이래. 내 동생이? 그 후드티 입고 PC방 다니던? 응. 그게 다 일하는 거였대. 코딩하고 개발하고.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헬스메이트. 아, 여기 나오네. 근데 대표 이름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민수. 이게 정말 내 동생? 응. 남편이 기사를 읽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민수가 시댁에서 이용당할까봐 걱정했대. 그리고 나 스스로 당당해지길 바랐대.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내 동생이 백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기업 CEO라고. 진짜야. 내가 직접 통화했어.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추석 때도 제주도 갔을 때도 말하려고 했는데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때가 아니긴. 아버지가 5억이나 투자하셨는데 진작 말했어야지.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웠어. 혼란스러웠다고? 유나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7억이야, 7억.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고 방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아니야, 들어가 있어. 제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해. 테크플로우는 위험한 회사야. 근데 내 동생 말만 믿고 경쟁사니까 헐뜯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민수는 거짓말 안 해. 유나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동생 믿고 싶어.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 우리 처남이 경쟁사 대표인데 그 회사 망한다고 하니까 투자 취소하세요. 아버지께서 믿으실 것 같아? 도리어 너희 친정에서 우리 투자 방해하려고 거짓말한다고 하실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민수를 백수로만 알고 있었고 갑자기 CEO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일단 기다려보자. 테크플로우가 정말 문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잖아. 유나야,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이런 일까지. 제발 조용히 있어. 제발.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하지? 남편도 안 믿어. 누나, 내가 직접 나설까? 시댁에 가서 설명할게. 아니, 그러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럼 증거 자료 보내줄게. 테크플로우 부실 경영 보고서. 그거 시아버지께 보여드려. 그래도 안 믿으실 것 같아. 누나, 포기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방법 찾을게. 며칠 후 시댁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엄마, 오빠네는 투자 안 하나요? 재혁이네는 여유가 없나 봐. 애들 셋이나 키우니까. 그래도 좋은 기회인데 아쉽네요. 나중에 우리만 돈 벌면 서운해 하실까 봐. 올케 언니 친정에서 도움 못 받으니까 힘드시겠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다시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동생이 대기업 CEO입니다. 믿지도 않을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던지듯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근데 진짜 내 동생이 CEO 맞아? 응. 그럼 왜 우리한테 도움 안 줘? 돈도 많을 텐데.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 아니, 동생이 그렇게 성공했으면 누나한테 돈 좀 보태줄 수도 있잖아. 우리 이렇게 힘든데.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부러워서. 민수는 자기 힘으로 번 거야. 우리가 왜 그 돈을 바래? 미안. 내가 잘못 말했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에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테크플로우 금융감독원 조사 들어갔어. 곧 뉴스 나올 거야. 정말? 응. 2주 안에 결과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알았어. 하지만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께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다들 들어봐. 테크플로우에서 연락 왔는데 추가 투자하면 지분 더 준대. 3억 더 넣으려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8억. 이제 8억이 되는 겁니다. 저도 1억 더 넣겠습니다. 총 9억.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에 메시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유나야, 무슨 일이니? 그 회사.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올케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근거라도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게 있어서요. 유나 씨, 투자는 전문가들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보고 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해? 누나, 내가 나설게. 내일 시댁에 갈게. 정말? 응. 이제 숨길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아버님께 말씀드릴게. 민수야. 누나,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의 신뢰,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저는 그 빗소리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시댁 거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가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유나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다 모였는데 뭔지 빨리 말해봐.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동생이 곧 올 거예요. 동생?
그 백수? 큰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고 거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무슨 일로? 돈 빌리러 왔나? 아니에요. 테크플로우 투자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대요. 테크플로우? 내 동생이 그걸 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후드티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넥타이, 그리고 명품 서류 가방을 든 민수의 모습은 제가 아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민수야.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는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 동생. 뭐야, 옷 좀 제대로 입고 왔네. 시누이 지영 씨가 빈정거렸지만 민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민수라고 합니다. 응, 우리 알아. 유나 동생. 근데 무슨 일로 왔니? 시아버지께서 물으셨고 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테크플로우 투자건으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테크플로우? 너 그거 아니? 네. 압니다. 제가 그 업계에서 일하거든요. 민수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헬스메이트 대표이사 서민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이사? 시아버지께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장난 아니죠? 진짜 대표야?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기사,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네. 제가 5년 전에 창업했습니다. 현재 헬스메이트는 AI 헬스케어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큰아버지께서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네. 헬스메이트. 매출 120억? 올해는 200억 예상입니다. 시누이 지영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오빠네 동생이 이런 회사 대표라고. 그럼 왜 맨날 후드티 입고 다녔어? 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편해서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다 후드티 입고 다닙니다. 복장 자유거든요. 거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대기업 사장이야? 대기업까지는 아니고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직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시아버지께서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테크플로우가 어쩌다고?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크플로우는 위험한 회사입니다. 무슨?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는 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테크플로우는 현재 분식회계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테크플로우 내부 재무제표 마이너스 기밀. 실제 매출 8억, 공시 매출 50억. 부채 120억. 허위 투자 유치 의혹.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2주 내로 금융감독원 발표 나올 겁니다. 테크플로우 대표는 사기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고요. 큰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넣은 돈은? 돌려받기 힘드실 겁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8억. 8억이. 시어머니께서 울먹이셨습니다. 여보, 어떡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계약금만 넣으신 거죠? 응. 2억. 그럼 나머지는 안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하세요. 하지만 계약금은 변호사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법무팀 연결해 드릴게요.
시아버지께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민수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때문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나가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압니다. 친정백도 없다고 무시당했다는 것도 알고요. 신우이 지영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 백수 맞았으니까요. 민수가 후드티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거 누나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거예요. 15년 됐죠. 저는 이 옷 입고 5년 동안 코딩했습니다. PC방에서, 카페에서, 집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저보고 백수라고 했어요. 취업도 못한 루저라고. 근데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누나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거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어요. 꼭 성공해서 누나 명예 회복시켜 주겠다고. 민수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누나, 이제 당당해도 돼. 우리 친정은 백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민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아니, 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저 누나 시댁 식구니까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그동안 너를 백수라고. 괜찮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웃으며 시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미안했어. 엄마가 그동안 친정 없다고.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 무시했어. 신우이 지영 씨도 다가왔습니다. 올케 언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민수가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참 아버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헬스메이트 쪽도 고려해 보시겠어요? 정말? 네. 다음 달에 시리즈 B 투자 유치 받을 건데 가족분들께 우선권 드릴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앞으로 우리 누나 무시하지 마세요. 누나는 훌륭한 엄마고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약속하지.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됐어. 당당하게 살아. 저는 동생의 손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은 민수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인지 아니면 단지 돈 때문인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 덕분이 아니라 제가 견뎌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씨 가문 대가족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으로. 그리고 메시지 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나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반찬 해줄까? 올케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 어때요? 제가 요리할게요. 유나 씨, 조카들 옷 사주고 싶은데 사이즈 알려주세요. 저는 이 변화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생 덕분이구나.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지 않아?
시댁에서도 인정해주고. 응. 민수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헬스메이트에 투자할까? 여보,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자. 민수 일은 민수가 알아서 할 거야. 남편이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여전히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삼촌. 아이들이 달려들었고 민수가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야, 우리 조카들. 많이 컸네. 삼촌, 오늘은 뭐 사왔어? 에이, 선물만 바라면 안 되지. 오늘은 그냥 빈손으로 왔어. 민수가 웃으며 아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고 민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누나, 요즘 어때? 응. 좋아. 시댁에서도 이제 잘해주고. 그렇구나. 다행이다. 민수가 차를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누나 행복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뭐? 행복하냐고. 시댁에서 인정받으니까.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 다들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잖아. 근데 그게 나 때문인지 내 때문인지 헷갈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내가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알아? 응? 바로 그 때문이야. 누나가 스스로 당당해지길 바랐어. 동생 덕에 대우받는 게 아니라. 근데 결국 내가 나서버렸지.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시아버지 8억 날렸을 거야. 그래도 민수가 후드티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누나, 이거 기억나? 응. 내가 사준 거잖아. 15년 됐어. 근데 아직도 입고 다녀. 왜? 새 옷 사면 되잖아. 이게 편해서. 그리고 이게 나니까.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야. 누나는 명품 옷 입어서 누나가 아니야. 동생이 성공해서 누나가 아니고 그냥 누나여서 누나야.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누나, 이제 시댁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이 누나 인정하든 안 하든 누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고마워. 그리고 누나 하나만 기억해. 진짜 가족은 내가 잘 나가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야. 저는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넌 정말 좋은 동생이야. 누나도 최고의 누나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우리 집 식탁에서. 비싼 음식이 아닌 제가 만든 평범한 가정식으로. 하지만 이 순간이 그 어떤 명절 모임보다 행복했습니다. 삼촌, 나중에 삼촌처럼 CEO 될래. 현우가 말했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CEO가 다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뭔데? 행복하게 사는 거. 식사 후 민수가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누나, 나갈게. 벌써? 좀 더 있다가. 내일 회의 있어서. 투자자들 만나야 돼.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민수가 뒤돌아 말했습니다. 누나, 시댁 가족들이랑은 적당히 지내. 너무 애쓰지 말고. 응? 그 사람들 변한 것 같지만 사실 안 변했을 수도 있어.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나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알았지? 응.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드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백수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5년의 노력과 땀이 스며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치는 숨어 있다는 것. 민수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명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석가탄신일. 시댁에서 모이자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은 친정 부모님과 보내려고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부모님께 잘하고 와.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온다고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평범한 식탁, 소박한 음식들. 하지만 이곳이 가장 편했습니다. 유나야, 시댁에서 이제 잘해준다며? 어머니께서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 덕분에. 민수 그 녀석 참. 엄마도 몰랐네. 그렇게 큰 회사 차린 줄.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출세해서. 근데 엄마 아빠. 응? 저는 민수가 CEO여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제 동생이어서 좋아요. 부모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철들었네. 그날 저녁 민수도 친정에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상을 받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시댁의 화려한 식탁과는 달랐지만 이곳의 따뜻함이 더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차 안에서 잠들었고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 응. 우리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시댁 눈치만 보느라 당신 마음 몰라줬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고 저는 그 별빛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댁 며느리? 동생의 누나? 새 아이의 엄마? 아니요. 저는 그냥 서윤아였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명의 여성.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어서. 내가 내 동생이어서 행복해. 누나, 나도 누나가 내 누나여서 행복해. 사랑해, 누나. 나도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꽃잎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화려한 명품이나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민수의 헬스메이트는 코스닥에 상장했고 기업 가치는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초기 투자로 10배의 수익을 얻었고 큰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여전히 후드티를 입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삼촌, 신문에 나왔어. 현우가 태블릿을 들고 보여줬습니다. 30대 억만장자 CEO 후드티의 철학. 기사 속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아직도 후드티를 입고 다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저니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저는 이 옷으로 저항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 울지 마.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응. 고마워, 민수야. 누나, 기억해. 넌 처음부터 충분했어. 동생이 성공해서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